매트릭스 연구를 통해서 했던 제 연구들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웹 매트릭스가 웹 멘션 어나리시스를 합니다. 웹 비즈빌리티 어나리시스하고 웹 트렌드 어나리시스 하는데 제가 이제 대구에 있어서 한번 제가 말씀을 한 적이 있었는데 대구가 부담 대구라는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정말 쓰지 말아야 되는 말인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도 이제 고등학교까지 대구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대구로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다들 보험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다닐 때는 그런 얘기까지는 안 했었는데 그래서 고담대구라는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을 하면 이거한테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 우리가 인터넷을 연구하느냐 오프라인이 온라인에 반영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온라인 툴을 어떻게 이용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런 절차에 대해서 현재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배웠던 대부분은 한국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공간에서 이와 같은 방법들을 가지고 해봤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각 도시마다 이름들이 나 있습니다. 갱소, 부자, 마디, 인천, 나쁜 강주. 강주는 또 진짜 험악한 말인데, 나쁜 강주인데 지금 각각의 웹 문서, 사이트, 지식인, 블로그, 카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확산의 경로들 쭉 보니까 고담대구만 유독 엄청나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얘기들을 제가 데이터 없이 정책 지평자한테 이제 아무도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와 같은 웹에서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정리해서 정제해서 노이즈를 제거하고 이렇게 나이트한 리포를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정말 심각성을 깨닫더라. 이게 바로 웹 매트릭스의 힘이고 앞서 말씀드린 웹에서 데이터를 끌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이것이 그냥 네이버에 가면 자동으로 된다고 생각하지만 자동으로 되면 우리가 사실 공부를 할 필요 없겠죠. 일련의 절차와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대화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했던 것은 우리가 작년에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재보궐선거 5개 지역에서.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수원시 5개를 모두 다 했는데 그래서 누가 인터넷에서 정말 인기가 있느냐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장안구, 수원의 장안구의 결과를 해봤는데 그래서 우리가 캠페인 동안에 200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7일까지 왜 이 조사가 중요하냐면 현재 정치선거법상으로 2주 동안에는 여론조사를 못합니다.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공표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여론이 어떻게 흐르는지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알겠습니까? 인터넷의 기준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지금 뒤져보니까 이렇게 트렌드가 바뀌는 것을 알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다 조사한 카페, 블로그, 지식인 다 조사했는데 데이터가 블로그가 가장 몰지가 없고 깨끗하게 나와서 블로그를 가지고 우리가 순위들을 매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등 블로그에서 나오는 거하고 그 다음에 투표를 하고 그 사람들이 투표했는 거하고 결과가 똑같더라. 그래서 5개 선거국 모두 다 우리가 1등을 다 예측했습니다. 1등을 다 예측. 우리 예전 문서 보시면 넘버로 블로그 숫자하고 넘버로 그 사람 몇년 투표들하고 피어서 나의 수표만 엄청나게 수표만 아이 같은 0.7까지 나오는 순위가 2등, 3등은 좀 틀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온라인 활동을 많이 했던 김종인 사람 같은 사람들, 김종인은 인터넷 조사에서는 2등이었는데 실제로 그 선거 결과는 3등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알고 봤지만 인터넷에서 김종인은 엄청나게 많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우리가 이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얘기하듯이 인터넷이 이러한 그 단순한 빈도수를만 가지고도 이렇게 우리가 선거를 예측할 수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슈퍼 리그레이션 해보니까 아이스케어 값이 0.3%로 해서 34%나 이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고 이 데이터를 전통적인 정치평균 현상에 적용하면 부심적 모델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18대 국회의원들 기부금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8대 국회의원들의 웹 가시성을 조사했습니다. 웹 중증성.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18대 국회에서 얻었던 그러한 득표율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패스트 어널리시스 해보니까 정치 기부금이 많은 사람들이 역시나 캠페인을 잘하니까 인터넷에서도 중증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점 42만큼의 아이스케어 값인데요. 점 42만큼이었고 영향력도 점 1.18, 이건 패스트 어널리시스는 스탠더다이즈 커리쿠션은 점 1.18만큼이었고 웹 중립성 있는 사람들이 득표율에도 아이스케어 값은 낮았지만 시그니피컨트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영향력도 있는 거더라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영향력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구글에서 일하고 있는 그 경제학자가 구글 데이터를 가지고 감기 확산 모델을 쓰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경제학적인 모델링의 어떤
지난 우리 지방선거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슈가 온라인 플랫폼하고 조중동하고 그 다음에 다 이슈 메이킹하는 것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봤더니만 우리가 특히 지난 지방선거 전날에 6월 1일 날 트위터에서는 이제 대통령 김재동에 대한 논의, 그 다음에 문수수님에 대한 논의 활발하게 진행됐는데 구도하고 언론사 사이트에서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이슈가 많이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플랫폼마다 미디어마다 어떤 이슈가 틀리더라라는 것을 그림을 한번 보시면 블로그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김재동이 있었는데 그 김재동이 지금 김재동이 파란 색깔이니까 지금 늘 낮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사 사이트도 그렇게 김재동이 높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천안함은 계속 높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떤 것을 이슈화하려고 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트위터에서는 김재동이 이렇게 많이 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 매체를 누가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슈가 다르게 나타나더라는 것을 저희들이 선거 기간 동안 이렇게 하려고 하는 추적을 한 것이죠. 이런 방법들이 웨브 매트릭스에 이용한 어떤 웹 멘션 어나리시스, 웹 트렌드 어나리시스, 웹 비주얼 어나리시스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복지고 또 하나의 복지는 이제 하이퍼링크 말씀드렸는데 링크를 통해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이 아젠다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타겟 링크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런 거죠.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사이버에도 연구를 했는데요. 130명의 그러니까 18세 국회의원들을 했습니다. 데이터는 18세 국회의원들이 선출된 2008년도 4월부터 2009년도 6월달까지 그 중에서 사람들이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가서 방명록에 글을 남깁니다. 그 방명록에 남겨진 글을 저희들이 이제 15만 건 정도를 가지고 왔고 그 글을 간 가운데서 링크가 포함되어 있는 글을 또한 우리가 1000건 정도를 가져왔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사이버에도 연구는 설문조사, 사이버에서 이용자들에 대해서 설문조사 연구하면 그 웹에서 데이터를 끌어오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데이터를 끌어오는 경우도 트래픽 데이터로 봐도 내가 사이버에서 사장하고 알고 있어서 사이버에서 사장한테 데이터를 받는다든가 사이버에서 누군가의 관계자를 알고 있어서 데이터를 받는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웹 매트릭스 연구를 얘기하는 이유는 그와 같은 그러니까 커넥션이 없더라도 대학원생이나 일반 연구자들 인터넷을 연구할 수 있도록 툴을 만들고 그 다음에 훨씬 더 정치적인 상황성 외국 없이 인터넷을 연구하자는 측면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쌓이고 있는 미니 홈페이지인데요. 우리가 어떤 공개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냐. 여기를 가면 방문을 하면 오늘 방문한 사람이 누구이고 총 방문자가 몇 명인지 나와 있죠. 그 다음 이 사람의 액티브 페이먼트 프렌들리가 여기는 그림으로 나와 있지만 여기 숫자로 다 같이 다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성별이 뭐고 이름이 뭔지 다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누군가가 사이버에 로그인을 해가지고 국회의원 홈페이지에다 글을 남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의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시 이러한 데이터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머하고 같이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로그인을 안 하면 IP 주소가 나옵니다. IP 주소가 나오면 이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씨의 홈페이지에 들어온 사람들이 박근혜 씨의 지역구가 아닌 서울에서 많이 온다는 이런 것으로 분석할 수 있고 누가 어디에 사는 분이나 알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이 글을 남기면서 그냥 글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이퍼링크를 남깁니다. 제가 여기 와서 한번 봐라. 근데 글 쓰기 다 귀찮다. 이게 바로 링크라는 거죠. 이 링크들을 다 끌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홈페이지를 봤더니만 그러니까 324건 17.6%가 다 아고라에 많이 가더라. 이것은 이 당시에 좀 특수하게 아시다시피 2008년도 5월달, 6월달에 촛불 전국이었죠. 그래서 촛불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글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 갔고요. 또한 사람들이 외국 사이트도 많이 남겼습니다. 유튜브라든가 비디오에 당시에 사이버 망명이라는 용어까지 유행할 정도로 그렇죠. 정치적인 규제가 심했죠. 이런 것들을 사실 오프라인에 있는 것들이 온라인에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링크가 그냥 링크가 아니라 사람들이 메시지를 남기면서 어떤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코딩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정보를 제공하는 링크인지 네트워크를 빌딩 하는 링크인지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그런 링크인지 오디언스 쉐어링을 하는 링크인지 메시지 앰플리피케이션을 하는 링크인지 앞서 말씀드렸던 텍스트와 링크를 같이 보면서 저희들이 이제 코드를 써서 해봤거든요. 그래서 일치하지 않았던 그래서 오리먼트한 데이터는 다 버리고 오리먼트한 데이터만 가지고 다시 보니까 역시나 링크를 통해 사람들이 거의 28%가 네트워크 빌딩을 하고 메시지를 전환을 많이 사용하더라.
굉장히 감동들을 사람들이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많이 남기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센티먼트 어나리시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들을 우리가 최근 소셜 사이언스 컴퓨터 리뷰라는 국제저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으로 저희들 연구팀에서 2편이나 실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센티먼트